반갑습니다. 77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실내 환경 중에서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참 이 공기가 대기 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환기라는 개념이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법 규정에는 어떤 공간의 그런 용도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극장, 영화관, 집회장, 종교시설 이런 데는 그 환기를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해라.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환기는 왜 해야 되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오랫동안 실내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산소 농도는 얼만큼, 최소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만큼 또 이상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습도도 올라가고 먼지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환기를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 뉴스에서 나오죠. 일기예보 시간 같은 때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 높으니까 되도록 다 창을 닫고 외출을 삼가하세요. 뭐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환기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환기를 하면 기본 개념이 그랬어요. 과거는 환기라는 건 뭐냐?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들여보내서 공기를 바꿔주는 게 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요즘은 그래서 공기청정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또 국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이상 되면은 이제 환기 시스템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기로는 돼 있었으나, 그때만 해도 이 뭐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형식적으로 뭐 환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냥 통기구 달아놓고 뭐 필터도 굉장히 뭐 시원찮은 거 그죠, 의무적으로만 했었어요. 또 2013년에 이제 주택법에서 환기에 대한 그런 기준이 결정되고, 2017년도에는 과거에 정했던 그 환기 기준에 대해서 필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강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공기가 굉장히 오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기뿐 아니라 바다도 오염됐죠. 후쿠시마에서 지금 원전 그 오염된 오염수를 다 방출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강, 바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산이 오히려 오염이 많이 됐다. 실제로 그래요. 그 청둥오리, 자연산 청둥오리를 예를 들어서 잡아서 다 이렇게 내장이랑 분석을 해보면 너무 많은 오염물질을 먹었다 이겁니다. 너무 많은 오염물질을 먹었다. 멧돼지를 잡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또. 근데 사료 먹고 이렇게 사육하는 돼지보다도 더 오염이 돼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단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쑥하고 마늘이 나오는데 그 쑥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나 남해에서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키운 그런 쑥은 오염이 덜 되는데, 이 길가에서 막 도로변에 이렇게 자라는 쑥들이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잖아요. 그거 이렇게 뜯어다가 씻어서 나물을 한다든지 쑥국을 끓인다든지 쑥떡을 만든다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환기를 하면서 바깥에 물론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산소 농도는 심각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런 재미있는 유출을 한 학자가 있었어요. 과거가 언제냐면은 옛날에 5만 년 전 공룡시대 때는 산소 농도가 지금부터 훨씬 높지 않았겠느냐. 지금 대략 외기 중에 산소 농도가 한 21%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가 이제 질소예요. 70 몇 %가. 근데 5만 년 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산소 농도가 높지 않았겠냐. 지금 한 21%가 아니라. 그 증거로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의 그 콧구멍은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콧구멍으로 공기를 흡입을 해도 산소 농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룡들이 충분히 그 작은 콧구멍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유추하는 분도 있는데 일면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꾸 높아지고 비례해서 산소 농도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실내 기준 중에 우리가
이 계측할 수 있는 편한 그 공기 성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체크해서 지금 실내 공기의 질을 평가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치명적인 악영향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준으로 실내 공기를 이렇게 판가름하죠. 그렇지만 위험한 거는 실내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조금만 높아져도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요. 뭐 그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산소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들어오죠. 근데 일산화탄소가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에 폐에 들어와서 산소를 온몸에 특히 머리에 공급을 해주는 그 운반책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피 속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 걔가 산소랑 딱 결합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라는 게 들어오면 산소보다도 결합력이 굉장히 높아서 산소와 결합을 하지는 못하고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일산화탄소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입하고 코를 똥 막은 거랑 똑같이 돼버리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특히 옛날에는 우리가 연탄을 난방으로 쓰던 때가 있었어요. 연탄, 석유 난로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연탄을 피우기 위한 번개탄이라는 거지. 이런 거 처음에 불완전 연소할 때 엄청나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죠. 일산화탄소 조금만 공기 중에 있어도 그거 마시면은 산소를 못 마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뇌부터 상해서 식물인간이 되다가 죽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기의 그 개념을 얘기하다 그랬는데, 자, 우리 미세먼지 PST라 그러죠. 약자로 부유분진입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분진. 이거를 걸러내는 개념은 필터가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제습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실내가 우리가 쾌적하려면은 습도도 중요해요. 그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은 방하고 습도가 낮은 방하고 이 쾌적함이 다릅니다. 우리가 실내 공기 중에서 우리 몸의 인체의 이 기분에, 온열, 느낌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기온이 있고, 그 다음에 습도가 있고, 이 또 실내 기류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기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주변에서 오는 복사 온도라는 게 있어요. 복사 온도. 우리 모든 물체 중에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온도가 다 다르죠. 서로 복사 온도라는 거는 높은 온도에게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열을 줘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의 표면 온도가 20도예요. 근데 저 벽의 온도가 5도씨예요. 그러면 열을 많이 뺏기면서 느낌이 썰렁한 거예요. 그쵸? 썰렁해요. 반대로 내 몸의 표면이 20도인데 이 지금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 집 슬래브 지붕이에요. 콘크리트 슬래브 단열도 제대로 안 되고 여름철에 땡볕을 받아서 제가 열용량이 크니까 막 열을 잔뜩 머금고 쟤는 35도예요. 그러면 천장으로부터 제가 복사열을 막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실내 쾌적한 기온 20도라고 해도 저쪽에 35도 막 복사열이 작용을 하면은 그것도 또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일단 이 기온, 그 다음에 습도도 너무 높으면 축축하고 눅눅하죠. 그 다음에 기류가 좀 있어야 돼요. 초속 50cm. 똑딱할 때 요 정도. 요런 이 공기의 흐름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온도, 복사열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실내에 그런 온열 또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기에는 어떻게 돼요? 바깥에 공기가 갖고 있는 온도가 굉장히 쾌적한 온도일 수 있어요.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러면은 창문을 딱 열고 마통풍을 시킨다든지 환기를 시키면은 실내 이런 이산화탄소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탁한 먼지, 그런 것들이 싹 바뀌면서 실내가 쾌적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봄이라든지 가을 중간기에 굉장히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요즘 건물이 특히나 아파트도 그래요. 오피스, 사무실 건물은 그렇다고 해도 전부 다 막 유리박스로 뒤집어 씌우고 발코니 쪽에 창도 제대로 이렇게 시원스럽게 열리지가 않아요. 프로젝트 창 있죠. 이렇게 조금 밀어서 요만큼 열리게 하는 거. 틸트 창 같은 거. 이게 시원스럽게 마통풍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추우면 난방을 하고, 더우면 냉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어느 특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L자로 시작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외장재를 전부 유리로 덮었어요. 그것도 미러글라스라 그러죠. 황금색으로 다. 예? 그래가지고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뭐 멋지게 붙였죠. 무슨 캐슬 해가지고. 특히 여름엔요 해가 떠서 비치잖아요. 햇빛 엄청 받아들이면서 실내 아무리 성능 좋은 에어컨디셔닝, 예? 에어컨 가동해서 냉방을 시켜도 감당을 못해요. 자, 그래 공기 온도 가까스로 예? 뭐 18도씨, 20도씨 예, 맞췄어요. 그럼 시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 복사열로 인해서 막 땀이 찔찔 납니다. 땀이 찔찔 나요. 이거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은 더워서 못 살겠어요. 그 말도 못해요. 왜? 내 집값 떨어지니까 그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아파트의 설계라든지 이거 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설계자들 잘해야 돼요. 외관만 멋있으면 뭐 하냐고요. 네. 외관만 멋있으면 뭐예요. 이런데 에어컨디셔닝을 하느라고 냉난방을 하느라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또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뭐 이제 기계환기라든지 자연환기든지 또는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섞은 혼용환기 이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계환기의 종류는 우리가 또 대별하면은 자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로 나눕니다. 그것도 1종, 2종, 3종은 뭐냐? 제가 1종 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이 있으면은 저쪽에 말하자면 송풍기, 바람개비가 있고 반대쪽에도 바람개비가 있어요. 하나는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배풍기, 그렇죠? 실내 공기를 빨아내는 배풍기. 그 다음에 한쪽에는 송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로 이 날개, 그렇죠? 선풍기 날개 같은 거, 프로펠러 날개를 돌려서 공기를 빼고 공기를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강제 급기, 강제 배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배기하고 급기랑 다 조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술실 같은 데는 이런 이제 1종 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종 환기라는 게 있어요. 2종 환기는 이 실내가 있으면 바람을 넣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송풍만 하죠. 그러면 이 방 안에는 송풍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보다 방 안에 압력, 공기압, 기압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플러스압이라고도 하고 정압이라고도 그래요. 정압.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무균실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청정해야 될 때 뭐 실험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는 반도체 공장 같은 데는 이런 기호를 써요. 뭐 클래스 100, 클래스 1000 뭐 이런 단위를 써요. 클래스라는 거는 일정 요 부피 안에 먼지가 몇 개가 떠돌아다니냐. 클래스 100이면은 100개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청정실 같은 데는 이제 고성능 필터, 헤파 필터 같은 걸로 필터링된 공기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방에 들어갈 때는 청정 시스템, 청정 샤워를 하고 들어가죠. 우리 몸에 있는 붙어있는 먼지 같은 거 이것도 모자 캡도 쓰고 그런 청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청정 샤워를 하고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기판 같은 거 그 마이크로 칩 안이 환한 칩에 회로가 엄청나게 얽혀 있는데 그거를 현미경 돋보기로 보면은 굉장히 미세한 그런 회로입니다. 예. 그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 거기에 예를 들어서 먼지 한 알이 떨어졌다가 이만한 확대해 보면 이만한 먼지가 거기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회로에. 예. 이 회로가 제대로 이렇게 정상 회로로 갈 수가 없겠죠. 이제 말하자면 합선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실 같은데 2종 환기는 송풍 급기만 해준다. 그래서 이 방 안에 기압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방 안에 청정한 공기가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건 괜찮지만은 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진 못한다.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은 안 되는 그런 방. 그러면 3종 환기는 이 강제 흡기입니다. 배풍기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쓰는 화장실 또는 주방의 그 후드, 그건 전부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또는 이 악취가 있는 냄새가 이렇게 실내로 퍼지면 안 되는데 또는 과다한 습기 같은 거. 그리고 목욕탕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거는 배풍기입니다. 배풍기. 그러면 빨아내기만 하기 때문에 실내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나온 거 음압실, 마이너스 음자입니다. 마이너스 음압실. 제가 전에 영상에 음압실 그러니까 구독자가 그래요. 아, 왜 선생님이 뮤직 음악실로 들었대요. 뮤직. 왜 코로나 환자는 음악실 뮤직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나 그렇게 이해했던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압력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는 음압실도 마찬가지 흡출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병원균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흡출을 그 방에서 흡출을 해서 거기서 필터링해서 세균을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굽는 냄새라든지 뭐 기름 증기 이런 거를 다 흡출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는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설비적인 이런 뭐 기계적인 걸 사용하지 않고 자연 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자연 환기의 가장 간단한 개념도 잘 몰라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렇게 방이 있으면요. 더운 공기가 위로 지금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원한 공기는 밑에 내려와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질 않아요. 공기라는 건 유동체이기 때문에 대류를 하죠. 대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 위에가 있고 찬 공기 밑에가 있고. 그래서 자연 환기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자연 환기가 마통풍으로 인한 자연 환기도 있지만 공기의 무게에 따른 자연 환기가 되려면 위쪽에 같은 구멍을 뚫어야 된다. 두 개를 뚫는다. 그러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뚫어야지 위로 더운 공기, 가벼운 공기가 나가고 무거운 공기 밑으로 들어오고 해서 환기가 잘 되는 겁니다. 이 구멍 두 개를 이 중간쯤에다 두 개를 뚫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 밀도, 비중에 의한 환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보면은 뭐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 건물도 그렇고 중간에다 그냥 이렇게 창 열 수 있는 걸 중간에다 해놨어요. 그 경우는 이런 밀도 차에 의한 이 자연 대류에 의한 환기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조금 저거 해도 과거에 우리 아파트 발코니 창처럼 이렇게 미닫이 거실창 있죠. 발코니 창 미닫이.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겠어요. 요즘에 그냥 뭐 서비스 면적 발코니도 전부 확장해가지고 발코니인데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돼서 중간 계절에 환기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기도 오염되고 또 코로나도 이런 와중에 마스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